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이민수기 42회에서는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의과대학교 현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무슨 의과대학 현판을 가지고 다 시비를 거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겠는데, 저희가 여기서 병원에 다니면서 의사들을 위해서 강연회를 한 10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민 와가지고 의사들한테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왜냐면은 한국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을 때 이것이 좋은 의술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침술이 좋은 의술인데 경제적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모든 설비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간단하고 또 저렴하고 효과는 빠르고 또 그 희한한 병, 난치병, 또 불치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병들을 또 치료하는데 아주 효과적이고, 나아가서는 현대의학에서 참 아리송한 병들, 피부병을 비롯해 가지고 수많은 병들, 통증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이 침술이라는 것을 가지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또 간단하게 환자를 참 많이 도와줄 수 있다. 호전시킬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확신을 하면서, 그러면 왜 이렇게 침술이, 한국의 침술의학이 이렇게 한국에서는 푸대접받고 있느냐. 그 원인 중에 하나는 한국에 있는 의사들, 의료업계를 손에 쥐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의사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제가 이제 침도 놓지 못하고 또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렇게 다 돼 있었습니다만은, 의사 선생님들의 참 권유로 제가 의사 선생님들 가족을 치료한 적이 좀 있습니다. 또 그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 진료소를 저한테 내줘가지고 의원 안에서 환자들한테 제가 침을 놓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이 저를 이제 아주 깍듯하게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역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돼가지고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침구학을 공부하고 또 어려운 환경에서 또 후학들을 가르치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저의 활동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마음적으로라도 후원하는, 지지하는 그런 저를 돕는 그런 마음에서 저에게 자꾸 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는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에 온 아주 마음도 복잡하고 몸도 그냥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기도원에 오는데 거기 가서 좀 침을 놔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자기의 치과 병원은 아니고 의원 정도죠. 3층 정도의 빌딩에서 3층 빌딩에서 이제 치과를 하시는데, 치과 의사 선생님께서 아주 그 동네에 유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모르는 사람이 없죠. 거기서 평생 이제 치과를 갖다 열심히 하셨으니까. 또 동네에서 이제 덕을 어떻게 쌓으셔가지고 환자들이 아주 다 그분을 존경하고 또 좋아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자기 그 3층 빌딩에서 자리를 내줄 테니까 여기서 환자들을 좀 봐달라고 그렇게 젊은 침술 선생이
그렇게 뭐 가산탕진이나 하고 앉아 있으면 되겠느냐.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대로 저렇게 고통하고 있고, 또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대로 또 이렇게 어렵게 지내고, 이게 뭐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덕을 쌓으신 분이 돼가지고 저한테 이제 제의를 했어요. 와서 환자랑 이렇게 모든 것을 장소랑 자기가 제공할 테니까 와서 진료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진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은 참 저한테 대접을 잘하세요. 과잉으로 저를 뭐 안쓰럽게 보셨는지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제가 뭐 젊은 사람이 고생한다 해가지고 그 의료계의 모든 그 부조리, 또 우리나라 의학계의 그 역사상의 그 이러저런 그 문제점들, 이런 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가지고 아마 그런 모든 것들이 저를 이제 조금 이렇게 돌봐주시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하죠. 왜냐면 식사를 저하고 이제 같이 하세요. 보통 가면은 이제 식사를 저를 이제 대접을 하십니다. 그럼 제가 뭐 여기저기 가서 맛있는 거 많이 얻어먹고 댕기죠. 저는 먹는 거는 멀어서부터 잘 먹어서 그런지 뭐 어디 가서 먹더라도 뭐라 그럴까 겁이 없어요. 예, 사양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게 없어요. 하여튼 감사하게 뭐든지 잘 먹고, 예, 또 그걸 잊지 않고 제가 그렇죠. 그런데 식사를 하면은 뭐 환자 얘기보다도 이제 그 의학 얘기, 또 의료업계의 얘기, 또 침구업계의 얘기, 뭐 이런 걸 이제 하죠. 잠깐 식사하는 사이에.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것이, 저희가 이제 의사들이 침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침수를 이렇게 푸대접 받는 거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계돼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보게 된 것은, 그러면은 왜 의사들이 침술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냐? 그리고 의사 가족들, 그분들의 가족들도 제가 가면은 다 침들 맞고 그러시거든요. 좋아라 하고 저한테 또 대접하고 또 뭐 저한테 교통비도 또 넉넉히 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참 의절이가 되고 좋았어요. 그 침구업계라는 게 뭐 다들 그 외로운 사람들 아닙니까? 어디 가서 뭐 자기가 침구사라고 이렇게 인사하고 남들한테 인사받고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니까 저도 이제 마음을 열고 뭐 가깝게 또 가족같이 이렇게 또 때로는 선후배같이 뭐 이렇게 지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해 보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원인이 여러 군데 있겠지만은, 저는 의과대학에서 의학사를 공부하지 않는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게 그 분야의 역사라는 게 나름대로 있는데, 그 역사는 역사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거고, 또 그것이 우리가 현재 공부하고 일을 하고 또 앞날에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그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저희한테 거울이 되고, 그런 그 좋은 의미에서 이제 역사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의학은 이제 의학사가 있겠죠. 의학의 역사. 그런데 의과대학에서는 뭐 처음부터 들어가 가지고 뭐 공부를 뭐 세게 가르치려고 그래서 그랬는지 의학사를 안 가르친다. 또 의학사를 배우질 않는다. 뭐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는데 뭐 의과대학 들어간 사람이 그 뭐 의학사 책 사가지고 또 따로 공부하겠어요? 학교 교과과정 따라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의학사를 안 가르치고 또 모른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그냥 드립다 그냥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가 문제냐?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침구학을 모른다. 침구학을 그 의학의 한 분야로, 치료할 수 있는 의술의 한 분야로 소개를 받은 적이 없다. 그거죠. 1학년 때부터. 2학년 올라가면 더 바쁘고, 3학년 올라가면 이제 뭐 실습도 생기고, 전공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점점 더 힘들죠. 그런데 뭐 그때 뭐 한가하게 의학사도 좀 공부해야지.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겠어요? 힘든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의과대학을 6년을 다니는 동안에 침술이라는 것을 하나의 치료하는 어떤 그 의술로서 소개받은 적이 없다. 또 그런 것을 만약에 누가 뭐 길에서 듣고 보고 해가지고 얘기라도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이비 의학도로 이렇게 또 간주가 되고, 또 그런 거를 시술을 한다고 댕기면은 그건 뭐 완전히 그건 뭐 의사 되기도 전에 돌팔이로 그렇게 낙인을 찍히고 그런 분위기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 침술을 의사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모든 사람한테 가르치는 것도 뜻이 있지만 이 환자를 대하는 사람들, 의사 아닙니까? 환자가 뭐 아프면은 의사한테 먼저 찾아가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 찾아가는 의사는 침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 들은 적도 없고, 말을 한 적도 없고, 말을 하려고 하면은 또 눈치가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말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이제 대충 다들 지냈다 이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침술을 하나의 의술로 가치를 두지를 못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에서 제가 있었을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침술이 이렇게 의료업계에서 푸대접 받고 문제아로 이렇게 남게 된 원인 중에 하나다. 뭐 다른 원인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의사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누군가는 이걸 의사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말하자면은 선생으로서의 조금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준비를 해야 된다. 선생들도, 침술을 가르치는 선생들도 의사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준비를 하고 있다, 준비가 된 사람이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 하여튼 그런 필요성이 우리 업계에 있다. 의학계에 그런 게 있다.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언제 말씀 한번 드린 것과 같이 선배님들이 저를 아주 문제아로 진짜 아주 그 고약하게 그렇게 보셨어요. 큰일 날 놈이라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저한테 침술을 가르치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얘기를 참 속을 터놓고 이렇게 하고 그런 거는 저가 훌륭한 침쟁이가 되라고 그래서 한 거지, 그런 거를 좀 배워서 이제 안다 해가지고 그것을 의사들한테 갖다가 가르치라 해서 저한테 그렇게 뭐 정을 들여가지고 참 마음을 열고 가르친 게 아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제가 의사들을 가르친다고 만약에 행동을 취했다 그러면은 저의 그 선배님들이나 선생님들을 어떻게 보면 배반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일체의 교육을 시키고 뭐 연구를 하네 뭘 하네, 선배님들 만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그런 것을 이제는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의사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시술을 하는 의학은 이게 서양의학이거든요. 서양의학. 네. 서양의학이면은 그러면 서양에 가서 의사들이 공부하고 배우는 이 서양의학의 본산지
본산지 유럽에 가서 유럽 의사들을 가르치면은 되지 않겠느냐. 유럽 의사들이 이 침술을 좋아하고 침술이 참 훌륭한 의술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치료를 하고, 그럼 그 좋은 분위기가 되면은 한국에 있는 의사들은 서양 의사들을 따라가는 의사들이니까 자동으로 침술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럼 한국에서 서양의학을 하는 이 의사들이 침술을, 서양 의사들이 이 동양의 침술을 서양 의사들이 그렇게 좋게 공부하고 열심히 치료를 한다니까 한국에 있는 서양의학을 공부한 의사들도 이 침술을 언젠가는 관심을 가질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 침술이 명실공히 환자를 치료하는 일선에서 수행될 것이다. 시술이 진행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개똥 철학에 입각해서 막연한 그런 구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서양에 가서 서양 의사들한테, 유럽에 가서, 거기는 뭐 선배도 없고 제 선생님도 없지 않습니까? 눈치 볼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뭐 되든 안 되든 부딪혀나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 유럽 땅으로 혼자 이렇게 날라오게 됐습니다. 날라온 지가 이제 35년이 지나서 이제 36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제가 의사들한테 이걸 가르치면서 한마디씩 툭툭 물어보죠. 저는 의사들한테 물어봐서 대답하는 걸로 저는 또 배우고 이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봐요. 너네들 의학사를 배웠느냐? Historia de Medicina.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면 의학사를 배웠느냐? Historia Medica. 이걸 배웠느냐? 학교에서. 그랬더니 뭐 모르는 척 해요. 그래서 몇 학년에서 배웠냐? 못 배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어찌됐든 전국에서 의사들이 이제 침을 배우러 오기 때문에, 전국에서 의사들이 온다는 거는 전국에 있는 의과대학 출신들인 그 의사들이 한 곳에 모이는 거죠. 제가 강의하는 강의실에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전국의 의과대학 출신의 학생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마디 물어보면은 이게 전국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그 분위기가 이제 답이 딱딱 나옵니다. 네, 그건 아주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봐요. 의학사를 너네들이 배운 적이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몇 학년 때 배웠냐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의과대학을 당신네들이 들어갈 때, 1학년에 들어갔을 때, 당신네들이 배우고자 한 의술은 뭐냐? 의술이라는 게 뭐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게 그걸 배우러 간 거 아니냐? 그럼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가르칠 때 학생 입장에서 매 교과 과목에 대해서 어떠한 의심이나 부족한 거나 질문이나 회의가 들어가는 적이 있느냐? 아니 뭐 의심하고 회의 들어갈 새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의과 과정이라는 게 각 대학마다 다 똑같이 정해져 있고 그거 공부해서 따라가기도 바쁜데, 예. 그렇다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뭐 그걸 뭐 의심하고 회의에 잠기고 뭐 이게 왜 이런가 고민하고, 글쎄 그런 의사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너네들이 학교 다닐 때 모든 의술에 대해서 일단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적이 있느냐? 안내를 받은 적이 있느냐? 치료하는 의학에는 이러이러한 의학들이 있다. 전문 과목은 이렇고, 뭐 자연의학이나 뭐 동양의학은 이렇고, 치료하는 방법들은 이러이러한 게 있다. 옛날에 1000년 전에는 이랬고, 요즘은 이렇다. 뭐 두 개로 딱 잘라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고, 지금은 이렇게 의학을 공부한다. 그래서 의과대학에서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열심히 배워라. 하여튼 어떤 면으로인가는 의학 전반적인, 의술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받은 적이 있느냐? 그건 없다 이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과정대로 족족 그저 열심히 죽기 아니면 살기로 따라가는 그것이 아주 최고로 훌륭한 학생이다.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최고로 훌륭한 의사가 되고, 의사 순위 고사에서, 의사고시에서 1등을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전공 과목을 딱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1등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공 과목에서 이제 병원 배당을 받으면은 전공 과목 의사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열심히 해서 하루빨리 또 과장 의사 되고, 뭐 그런 것이 의사로서는 가장 확실하고 훌륭한 의사고 또 출세하는 길이다. 그게 이미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여러 의사들이 이렇게 새벽에 1시, 2시에 집에서 일어나가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차를 몰고 그 야밤중에 산 넘어 물 건너 그 위험한 그 길을, 그렇게 옛날에는 길 좋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길도 안 좋은 스페인이 넓은 땅에 그렇게 돌아다니고 공납금은 엄청나게 내고, 그런데도 계속 이걸 공부를 해야 되냐? 학교에서 안내도 받지 못한 이런 침수를 갖다가 뭐 때문에 이걸 해야 되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 의사들을 그 노고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격려한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적이 많죠. 잠깐 악수하고 그러면은 뭐 길에서 뭐 위험한 일은 없었냐, 뭐 그런 그저 일반적인 인사 그런 거 하죠. 날씨 얘기가 이제 주로 많죠. 할 말 없을 때는 날씨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뭐 예법이래요. 날씨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공부하러 오는 그 이유 중에 아주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제가 봤을 때 이해가 가는 그런 인상적인 이유는 뭐냐 하니까, 자기네들이 의과대학을 갔을 때는 인체가 어떻게 작동이 되고 어떻게 기능을 발휘하고 어떻게 그 병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스스로 병을 나서려는 노력을 하고, 그게 또 어떻게 돼서 그게 나서지는지, 또 병이 어떻게 돼서 발생하는지, 그런 순수한 인체에 대한 어떤 그 병일론적인 그런 각도에서 그런 원인, 병의 원인, 그 다음에 병이 발전하면서 그 전개되는 과정, 질병이 발생하는 과정, 그 다음에 치료를 어떻게 환자를 편안하게 자기가 의사로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환자와 의사가 딱 만나가지고 어떻게 그 환자를 치료해 줄 수 있는지, 뭐 그런 아주 환상적인 그런 어떤 의술, 의학, 또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의대를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의대 들어가니까 뭐 1학년 때부터 뭐 원체 바쁘고 정신없고, 그러니까 또 여기서는 또 과목 낙제하면은 이제 과목을 계속 재시험을 계속 봐야 됩니다. 과목 낙제를 몇 개 하면은 이제 학년이 누락돼 가지고 학년을 다시 댕겨야 돼요. 그리고 학년 낙제를 2번을 하면은 의과대학에서 이제 쫓겨나요. 말하자면 퇴학이 되는 거야, 퇴학. 그러니까 뭐 그 참 손해라는 건 참 막대한 거죠. 그러니까 뭐 두말 할 필요 없이 의대만 들어갔다 하면은 입학한 날 다음 날부터 이제 공부하고 앉아 있습니다. 저희 집 애들도 전부 다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또 아주 직접 봐서 잘 알죠. 저하고 뭐 이렇게 뭐 학교 어떠냐, 요즘 뭐 다닐만 하냐, 뭐 이런 얘기 할 새도 없어요. 지네들이 이렇게 우당탕 뭐 밥 후다닥 얹어 먹고 또 지방에 딱 들어가서 뭐 공부한답시고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또 방해하는 것도 방에 들어가서 뭐 요즘 잘 학교 다니냐 뭐 어쩌고 뭐 말하는 것도 또 좀 이상하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바빠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침수를 배우니까 자기네들이 의과대학에 들어갈 때에 그 배우고 싶었던 그런 것을 침술에서 배운다는 그런 느낌이 든대요. 왜냐하면 침술은 뭐 치료하는 도구도 많지도 않고 약도 전혀 쓰지 않고 사람의 어떤 그 생기, 생체의 어떤 반응을 관찰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성격, 또 정신 상태, 정서, 분위기를 또 파악을 해서 적당히 몸을 조절해 준다는 거죠. 경락을 조절해 준다. 경락이라는 것은 신체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떠한 하나의 그물망 같은 그런 신체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극을 함으로 인해서 간단한 방법으로 자극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몸이 스스로 조절된다. 이런 의술을 사실은 배우고 싶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약이 필요하면 약도 쓰고 수술을 하면은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도 하고 그거 다 필요하고 좋은 거고 그런데 의사로서 환자가 왜 그런 병이 나는지 병의 원인에 대해서 병이 발생하는 인체 내의 기전에 대해서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가 바로 신체 조직이나 공부하고 뭐 세포는 어떠네, 뭐 어떤 근육은 어떻다, 뼈는 어떻다, 뭐 내장은 어떻다, 뭐 이렇게 조직학적인 면에서 이렇게 물리적인 그런 물체를 놓고서 공부하는 그런 의학을 하다 보니까 이건 뭐 만져봐야 되고 눈으로 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어떤 뭐 자기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어떤 질문, 의심이나 이런 것을 전혀 나타낼 수 없는 그런 것이 반영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의학을 배웠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현대의학. 네, 그 현자가 무슨 현자냐면은 볼견자, 인공왕에다가 볼견자를 썼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나타날 현이다 해서 현대의학 할 때 현자인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다. 그 말 아니겠어요? 예, 왕자에다가 볼견자를 썼으니까 예,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 보여줘라. 보여주지 않으면은 뭐 그건 다 가짜다. 뭐 이런 뜻이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그 현대의학, 그 물질에 입각한 물질적인 어떤 그 물질주의에 입각한 의학을 자기네들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원하지도 않는 가운데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됐다는 거죠. 또 시험 볼 때 성적이 좋아가지고 그나마 병원에도 잘 들어가고 전공 과목도 뭐 남이 부러워하는 그런 전공 과목도 하게 됐고 그래서 의사로서는 뭐 다들 탄탄한 기반이 있는 의사들이 그나마 이제 공부를 하는 여유를 가지고 침수를 공부하러 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의사들이 한결같이 침술이 좋은 이유는 뭐냐? 이거는 완전히 의사가 배우고 싶어 하던 그런 내용의 의학이다. 또 그런 스타일의 치료 방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쭉 하는 동안에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의과대학의 그 현판, 대학교 건물, 대학 건물에 보면 보통 이제 붙어 있죠. 글씨나 무슨 뭐 이런 뭐 명패 이런 거 붙어 있지 않습니까? 현판이. 거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앞에
프로그램 시작할 때 조금 길게, 평소보다 조금 길게 화면을 냈습니다만은, 그것은 왜냐합니까? 전 세계, 뭐 전 세계는 아니죠. 화면이 얼마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영어로 된 현판, 의과대학 현판이나 아랍어로 돼 있는 의과대학 현판이나 스페인말로 돼 있는 의과대학 현판이나 한국말로 돼 있는 의과대학 현판이나 다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그 컴퓨터에서 사진을 학교 그 현판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제가 앞에다 쭉 넣어놨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다 한결같이 의과대학 이렇게 썼어요. 한 번은 이제 의대생들하고 아마추어죠. 의사가 아닌 의학도 학생들 하고 한 번은 이제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병원하고 그 강연의 교섭이 잘 안 됐어요. 그 병원 원장님께서 자기 골치 아픈 일이 많아가지고 침술 강연에 이런 거 할 정신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 원장님 그러면은 한 가지 침술 강연회에서 그게 골치 아픈 일이라 그러면은 골치 아픈 일이 뭐 한 가지 늘어나는데 그게 그만큼 뭐 중요합니까? 예. 골치 아픈 일 하나 더 늘어나는데 그거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꾸로 아니 그렇게 머리 아프고 그러신데 침술 강연회 한번 하시고 또 참석해서 또 들으시고 그러면은 그 머리 아픈 게 싹 가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그래도 자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 병원은 이제 강연회를 못하고 그 병원을 부속 병원들을 가지고 있는 의과대학에 이제 교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대생들하고 이제 강연회를 하는 그런 뭐 상황이 됐어요. 할 수 없이. 그래서 저는 아마추어들하고 얘기하려니까 저는 아주 너무 힘들고 맥 빠지고 전 좀 그래요. 체질이. 아는 것도 없는데 의사들하고 얘기하는 게 저는 더 쉽고 재밌고 그래요. 왜냐 하니까 의사들은 일단 자기네 의학은 알잖아요. 안다고 봐야죠. 그 의사가 의학을 모른다? 말이 됩니까? 안 되지. 그 의사는 의학은 안다. 한 가지는 안다. 근데 다른 한 가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그 모르는 것만 잘 가르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인들 사실 이 침술 교육을 해보면은 사실 힘들어요. 왜냐면은 의학적인 상식도 웬만큼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상식적인 선까지는 다 소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침구학적인 개념, 그런 것도 이제 설명을 또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의사를 선호하게 됐어요. 의사 선생 하는 거. 그러니까 남들은 의사 선생 하니까 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건 뭐 아니고 저는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의사들이 뭐 자기네들이 하는 것 중에서 되는 거는 되는 줄 알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아는 데서부터 얘기하는 거 얼마나 이거 좋으냐 이거예요. 근데 일반인들 중에서는 그 병도 안 낫는 병도 낫는다 이렇게 아는 수도 있어요. 물론 의사도 그런 수는 있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의사를 가르치는 것이 더 편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느껴요. 근데 의사들은 공부를 하면서 한결같이 얘기가 그렇게 자기네들이 알고자 했던 인체 본연의 어떤 생명 현상, 또 자기의 어떤 그 기능, 몸이 어떻게 기능을 수행하느냐, 어떻게 그 기능이 표현되느냐, 질병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 또 그것이 나사가는 것은 어떻게 나사가느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컴퓨터를 하나 사면은 컴퓨터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그 설명서가 있잖아요. 설명서.
냉장고도 사면은 설명서가 있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걸 점검해라. 그 다음에는 뭐 기술자를 불러라.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설명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용 설명서. 네? 있어요? 안전관리 설명서. 사고 방지 설명서. 사고, 처치, 설명서. 있습니까? 없죠. 인체에 대해서는 이 매뉴얼이 없습니다. 매뉴얼이. 근데 침수를 배워보니까 바로 그 매뉴얼, 사람에 대한 그 매뉴얼이 이 침술이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재미가 나죠. 의사들이 알고 있는 자기의 의학적인 지식에다가 침술을 딱 배우니까 자기네들이 그동안에 배웠던 의학적인 지식이 그전에는 뭐 단편적으로 쓰지 못하는 것도 참 많았죠. 왜냐면은 뭐 처방 위주로 이렇게 하니까. 약을 투여하는 그런 일을 이제 의사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이제 전문 의사한테 가서 또 진찰도 더 많이 하지만은 처리도 이제 치료도 더 심각하게 하고, 그걸 심각하게 치료를 한다는 것이 이제 외과적 처치죠. 수술요법.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일반의들은 수술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지 않고 약도 주지 않고 사람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아픈 것, 고통과 질병, 질환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것을 의사가 이해를 하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는 의사로서 이거는 너무나 행운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병원 강연회가 이제 성립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한의과대학에 가서 한의과대학이 아니고 의과대학에 가서 의과대학생들 아마추어 예비 의사들하고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그 학교와 부속병원의 강연회는 그걸로 때우도록 그렇게 이제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드리드에 있는 꼼플루텐세라고 하는 이제 의과대학에서 그렇게 일이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강연회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여기 오는데 이 꼼플루텐세 당신네들 학교 나온 이 선배 의사가 나를 이제 이쪽으로 데려와서 학교 소개를 시켜줬다. 대학을 들어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의과대학, 꼼플루텐세 의과대학 이렇게 써 있다. 그러면 이 현판이 내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 같은데 뭔가가 빠져 있다, 글씨가. 그러니까 이제 빠져 있는 글씨가 뭐겠냐 이렇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강연회를 할 때 그냥 터무니없는 질문을 턱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말하자면 뭡니까, 그 화두를 던진다 그럴까? 유식하게 말하면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그런 문제, 사소한 문제를 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풀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 뭐 학교 현판에 뭐 글자가 모자르냐? 뭐 어디 뭐 글씨 하나가 떨어졌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빠진 게 뭐겠냐? 또 물어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야, 이걸 침술 뭐 강연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 희한한 강연이네. 아니 뭐 의과대학의 현판을 갖고 시비 거르는 그게 무슨 뭐 강연이에요, 그게? 그런 의사가 뭐 있고 선생님 교수가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저를 완전히 그냥 도른 사람 같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가 의학에는 의학사라는 게 있다. 의학의 역사가 있는데 의학의 역사에는 서양의 의학사가 있고 동양의 의학사가 또 있다. 그 동서양의 의학사, 동서의학사라는 게 있는데 왜냐?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이 땅에 존재했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병난 사람이 없었겠냐?
병난 사람 다 있다. 전염병 다 있었다. 사고, 교통사고, 뭐 추락사고, 부상 다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름대로 뭐 그 사람 죽기만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겠어요? 그 중에는 누군가는 그 사람을 고쳐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고쳐보려고 하는 부서가 있었을 것이고, 다 있었을 거다. 또 그것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게 다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있은 연후에 요즘 근대에 와가지고 18세기, 19세기, 20세기, 21세기 이렇게 오면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19세기를 통해서 과학 문명이 많이 발달하면서 생물, 화학, 물리적인 이런 연구가 많이 진행되면서 현대 이야기라는 게 최근에, 의학이라는 게 최근에 와서 엄청나게 발전했다 그겁니다. 그것만 발전했습니까? 컴퓨터, 전화기, 자동차, 비행기, 뭐 텔레비전, 뭐 발달 안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옷, 먹는 거, 뭐 집 짓는 거, 뭐 모든 게 발전했죠. 발달했고 급속도로. 그런 그 급속도로 발달을 한 최근에 그런 의학, 과학적인 의학, 과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발전된 의학, 이것이 이제 현대의학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한다. 현대의학이라고.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에는 옛날 고전의학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뜻이 동시에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고전의학이라는 게 뭐냐? 어떤 한 나라가 존재를 지금 하고 있을 때 그 나라 이전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느냐? 그거가 역사 아닙니까? 역사. 그때의 문화적인 배경은 어떻고 정치적인 배경은 어떻고 등등 공부하는 게 역사학 아닙니까? 그러면 의료 부분에 있어서 의술, 의학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역사적으로 거슬러 가면서 고찰을 하고 동서양에 어떤 의술이 있었나 하는 게 의학사다 이렇게 봤을 때 그 의학사라는 공부를 의과대학에서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의학사라는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누구가 공부하라고 있는 거예요? 소방대원이 공부하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 길거리에서 풀빵 굽는 아줌마가 심심할 때 보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발사 아저씨가 머리 깎으면서 공부하라고 있는 의학사입니까? 고기 파는 고깃집 정육점 아저씨가 고기 썰면서 심심할 때 공부하는 의학사입니까? 의과대학에서는 공부를 안 해요. 의사들은 이걸 공부를 안 해. 현대의학을 무진장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전에는 무슨 의학이 있었는지, 또 지구 반대편에는 어떤 의학이 어떻게 있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공부하는 소위 말해서 과학적인 이런 관점에 의해서 급속도로 참 많이 발전한 이 의학 가지고 우리가 모든 질병이 해결이 되느냐? 안 돼요. 그래, 안 되면은 이제 안 되는 거다. 그렇게 포기하고 있어야 되느냐? 나는 의사로서 배운 거는 다 했다. 안 낫는 건 뭐 환자 잘못이다. 그리고 뭐 누워서 낮잠 자야 되느냐? 그게 제 질문이죠. 그래서 이제 학교의 의과대학 간판, 현판이 잘못됐다.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라는 얘기냐? 마드리드 현대 의과대학 그렇게 써야죠. 현대의학이잖아요, 이거는. 현대의학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는. 네. 그러니까 현대의과대학이라고 붙여야 된다. 다시 말해서 Facultad de Medicina, 의학을 가리키는 대학이다. 그게 아니고 Facultad de Medicina Moderna,
Modern Medicine. College of Modern Medicine. 제가 영어를 다 하네요. 영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의학을 가르치는 대학이다 이겁니다. 한국말로 해서.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학생들이 딱 현판을 봤을 때, 아, 여기는 현대의학을 가르치는 대학이구나. 그 현대의학은 뭔가? 그러면 옛날 의학이라는 게 뭐 있나 또? 그러면 그것도 또 찾아볼 거 아닙니까? 또 거기다가 많은 관심을 줄 수도 있고, 거기에서 새로운 치료법이나 색다른 치료 효과를 또 얻어낼 수도 있고, 개발할 수도 있고, 모르는데 무슨 개발을 하겠어요. 사실 얘기지. 자기 공부하기도 힘든데 지금.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저하고 공부하는 의사들은 그래도 제 편이에요. 제가 말을 틀리게 하더라도 저를 막 옹호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한테 천군만마죠. 스페인 의과대학 뭐 전국의 각 의과대학 다 유수하게 나온 의사들이 맨날 저를 감싸고 도니까 그 이제 저는 이제 뭐 그게 참 든든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 의사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 말은 진짜 맞는 말이다. 이 의과대학이라고 썼기 때문에 자기들은 여기 들어오면은 이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게 완전한 의학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르치는 의학 외에는 없다. 왜냐하면 공과대학에서 의술을 가르치겠습니까? 물리과대학에서 뭐 수술하는 거 가르치겠어요? 가정대학에서 가르치겠습니까? 의과대학에서 가르치잖아요. 의과대학 열심히 공부해서 전 과목 수료를 했으면은 그게 완전한 의사고 완전한 의학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일을 하고 하면서 또 침술학을 공부를 해보니까 지금에서야 그 회의를 가졌던 그 부분, 인체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모르는 게 너무 많았었다. 그리고 약이나 드립다 쓰고 수술이나 드립다 해대는 뭐 약 쓰고 수술하는데 뭐 누가 뭐 의사한테 뭐라 그래요. 그렇지만 의사로서 느끼는 그 뭐라 그럴까 회의, 자기의 그 자포자기하는, 만족하지 못하는, 의사로서 자기가 하는 의술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치료 결과도 그렇고. 그래도 자기는 또 그 다음 날이면 딱 의사 가운 입고 나와가지고 똑같은 일 환자들한테 또 한다 이거예요. 그럼 결과가 또 똑같이 좋게도 나왔다가 개판으로 나왔다가 또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다. 그 이상의 의학이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 의사들은 이제 침수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모든 잘못된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되고, 또 그동안에 잘된 부분은 잘된 부분대로 더 서로 이렇게 상호 연결이 더 잘 돼가지고 이해가 더 잘 되고, 이 인체가 더 신비스럽게 느껴지고, 의사로서의 치료를 할 때, 환자를 치료할 때 더 자신감이 더 들고, 자부심이 더 난다, 느껴진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것이, 의과대학 간판을 좋으니까 간판을 잘못 붙였다 하고 시비를 걸었는데, 그거는 의미가 있다 하면서 얘기가 나온 것이 뭐냐면은, 이 의과대학 현판이 의과대학에 들어오는 학생을 속였다는 겁니다. 여기 들어오면 하나의 의학, 하나의 완전한 의학, 유일한 의학, 그것을 배워서 유일하고 완벽하고 훌륭한 의사가 딱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들어오고 열심히 했는데, 나와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 의대 다 나왔는데 어떡할 거야? 지가 그럼 의대 다시 만들 거야? 의대 교과과정 지가 만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건데?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의대 만든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 하니까, 여기 대학교 관계하는 그 교수님들 얘기를 듣고 좀 이렇게 해보면은, 의대를 만드는 게
그 대학교에서 단과대학을 세울 때 의대를 만드는 게 돈이 제일 많이 든대요. 돈이 제일 많이 들어요. 뭐 병원, 뭐 실험실,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교보제 다 해서 돈이 제일 많이 든대요. 뭐 물리대, 뭐 법경대 이런 거는 그냥 강의실만 있고 칠판이나 하나 있으면 되는데 이 의대라는 거는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아주 의대를 만들기가 가지기가 힘들다고 그런 말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그렇게 참 절대적인 존재로 이렇게 있는 의과대학. 의과대학이 유수한, 고등학교 때 아주 최고로 우수한 학생들이 거기 들어가서 최고로 소중한 사람의 목숨, 건강을 다루는 이런 학문과 의술을 가르치는 데고 배우는 데다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의과대학에 사기당한 기분이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들의 얘기, 그 대학교 앞에 붙어 있는 그 현판, 그거를 뭐 프로그램을 진짜 해야 되나. 그런 일이 있어서 나는 거기에서 어떤 뭔가의 참 건설적인 어떤 의미를 느꼈는데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이 얘기 하면은 이제 의과대학에서 좋은 일 잡아라. 좋은 일을 죽여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렇지만 뭐 이거 영상 이민숙이고 제가 살면서 의사들하고 공부하면서 겪은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는 프로다 이렇게 하니까 뭐 시청자들께서 다 좋은 의미로 들어주실 것이다. 또 그렇게 믿고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프로그램 42회 프로그램을 끝내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의과대학생들, 의과대학에서 지금 그 의학도로서 정말 얼마나 학업에 정진하고 있겠어요. 꿈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다 하고 있을 텐데 조금 우리가 쉬는 시간을 가질 때 머리를 한번 넓게 열어서 의학사를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의학사, 서양의 의학사 쭉 보시고 동양의 의학사 또 한번 그죠? 소설책 같처럼 한번 쭉 보시고 거기에 나오는 각종 그 처방이나 치료 방법, 의술 이런 것들도 눈여겨서 한번 쭉 보시기를 제가 권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문 의사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자기 스스로 더 이상의 어떤 해법이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치료 방법도 찾을 수가 없는, 누구와 상담할 수도 없는 그런 딱 막힌 길에 들어서서 환자는 환자대로 고생하고 자기는 자기대로 고민하고 의사로서 직업 만족도가 3%래요. 제가 어디서 봤어요. 직업의 만족도. 의사 선생님들이 100명 중에 3명이 나는 의사 직업이 좋다, 만족한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97%에 해당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아마도 제가 여태까지 쭉 말씀드렸던 그런 딱 막힌 길에 들어가서 내가 진짜 의사 하려고 했던 그 의사의 활동, 진료 활동, 치료 활동이 바로 이런 것이었느냐. 내가 느끼는 자존심이라는 게 지금 뭐냐? 자부심이라는 게 뭐 때문에 자부심을 갖는 거냐?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 방책을 누구와 상담하고 또 새롭게 모색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러면은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에이 나는 의사 잘못했다 이렇게 후회하시는 날을 갖지 마시고 지금부터 폭넓게 모든 환자를 도울 수 있는 역사상의 동서양의 역사상에 있는 의술, 치료 방법, 또 학술들을 이거 뭐 과목도 없는데 뭐 시험 보겠어요? 시험 안 보죠. 그러니까 소설 읽듯이 한번 쑥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의사로서 평생을 살아 나가실 적에 아주 커다란 힘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 뭡니까? 카운셀러 같은 상담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안내서, 지침서가 되지 않느냐. 또 여러분들께서 모든 의술을 대할 때 이해력을 넓히고 그 사람들을 또 내가 포용해서 안을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사기성이 있는 의과대학 현판. 여러분들 앞으로 의과대학 현판 보실 때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얘기를 한번 연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